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가치정당, 특별히 기독교 가치관을 전면에 내세운 가치정당이 원내에 탄생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역사적 의미에 있어서 우리 청년들의 한 표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네,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 이번 총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번에 총선에 이제 선거제도가 바뀌게 되면서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도 많은데 이거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그 철물 유통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대전 UBF에서 청년들을 섬기는 손요셉 목자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 바뀌어진 선거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표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300석에 대한 정당 득표율을 100% 연동해서 비율대로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50%로 줄이고 또 그 비율대로 30석만 주겠다는 제도입니다. 이 표에서 보는 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를 내지 않았죠. 왜 자신들이 내지 않고 위성 정당을 출범시켰는지는 이 동영상을 다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미래한국당을 보겠습니다. 정당 득표율이 31%를 얻었을 때 300석 곱하기 31% 하면 93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준연동형이므로 50%로 적용하니까 46.5명이 나오죠. 이렇게 소수점이 나올 때는 반올림하라고 선거법 부칙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47석이 일단 되는 겁니다. 정의당을 한번 볼까요? 정의당은 특이하죠. 15% 득표율이면 300 곱하기 15%, 그러면 45석이 나오고 지역구에서 1석이 나왔으므로 비례에서는 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45 빼기 1, 그리고 50% 연동하니 22석이 되는 겁니다. 민생당은 왜 계산을 안 했죠? 3% 미만 득표이기 때문에 컷오프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독자유통일당, 국민의당 쭉 계산해서 합산하면 147석이 나옵니다. 이 147석은 정당 득표율이 변동되는 대로 변동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절대수가 아니라는 거죠. 하여간 이 147석을 30석 캡 안으로 넣어야 한다고 했죠. 그 식이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분수 개념이 적용되는 거예요. 147분의 30, 147분의 30 쭉, 즉 파이를 줄이고요. 그리고 그 줄인 파이를 의석수 차지한 준연동형 차지한 의석수대로 가져가는 개념입니다. 그 식이 요거예요. 바로 39 곱하기 147분의 30, 18석 곱하기 이 147분의 30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산하면 7.95석, 3.67석 이런 결과치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소수점은 또 어떻게 처리하라고 했냐면 선거법 부칙에 다 적어놨어요. 여기서는 반올림이 아닙니다.
아래에 큰 숫자를 가진 순서대로 반올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 7.9명, 3이 8명이 되고 그 다음 큰 숫자 1.83명이 2명이 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30명을 채워가는 겁니다. 복잡하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렸나 모르겠네요. 하여간 이렇게 해서 30석이 채워지면 남은 17석 잔여석은 원래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정당 득표율대로 계산해서 가져가고 여기서 나오는 소수점 처리도 아까 말한 대로 똑같이 하면 됩니다. 산수 반올림은 맨 처음 그 50% 연동할 때만 적용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 300석이 채워지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톡에 보니까 미래한국당이나 기독자유통일당으로 이 비례 표를 몰아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이제 얘기가 많은데, 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공부를 해본 결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신껏 자기가 원하는 당을 지지하면 됩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를 또 표를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정당 득표율을 위해서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좋지 않은가, 이거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소신껏 지지하는 정당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첫 번째 경우 미래한국당으로 몰아줘서 6%가 미래한국당이 늘어날 경우에는 의석수가 2명이 증가됩니다. 이 서식대로 계산해 보면 2명이 증가됩니다. 반면 기독자유통일당은 득표율 3%를 못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3석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 계산을 해보세요. 마이너스 1석 손해입니다. 보수 우파 전체적으로 보면. 두 번째 경우 이제 이번에는 반대로 기독자유통일당이 6%를 몰아줘서 12%가 될 경우에는 의석수가 이 계산대로 하면 3석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총 6석이 됩니다. 반면 미래한국당은 득표율이 줄어드니까 4석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도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 보세요. 마이너스 1석입니다. 즉 자유 보수 우파 전체를 보면 마이너스 1석, 전체 파이는 전혀 변동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각자 미래한국당이 늘어날 경우를 보면 거기는 2석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반면 기독자유통일당이 늘어날 경우에는 3석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더 유리하죠? 보수 우파 쪽이 1석이 늘어나는 경우가 더 좋은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 이해득실을 따질 것이 아니라 소신껏 투표만 하면 우리 자유 보수 우파 쪽의 파이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오히려 저쪽의 위성정당에서 뺏어올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납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 우리 자유 보수 우파 시민들이, 특별히 청년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당이 있을 겁니다. 지역구는 미래통합당을, 그리고 비례당은 미래한국당, 그리고 기독자유통일당, 어느 쪽을 찍을 것인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소신껏 지지하는 당을 찍으십시오. 특별히
기독자유통일당을 지지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컷오프 3%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이번에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이 원내에 진출하게 되면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가치정당, 특별히 기독교 가치관을 전면에 내세운 가치정당이 원내에 탄생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역사적 의미에 있어서 우리 청년들의 한 표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